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트럼프 트위트를 통해 본 미국의 정치 그리고 국제 정세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 신문에서도 그저께 기사가 났습니다만은 워싱턴 포스트지와 그리고 ABC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혹은 그 업무 평가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Trump and the Investigation 라는 제목으로 세 항목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세 항목에 걸쳐서 하나는 Trump's job approval, 얼마나 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느냐. 36%가 잘하고 있다. 60%가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뮬러 특검 뮬러의 조사를 계속해야 되느냐 지지하느냐에 대해서 63%가 지지한다. 29%가 그만둬라 반대한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핵을 해야 되나, 탄핵을 추진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민주당 공화당 내의 여론조사의 결과가 아닌 민주당 공화당 내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공화당이 지지하는 비율, 민주당이 지지하는 비율을 제껴놓고 그냥 무당파가 한 내용만을 낸 게 탄핵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 49%, 하지 말자 46%입니다. 자, 트럼프의 이 트위터를 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은 이 임피치먼트 탄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덜 끓고 있는데 사실 지난 일주일간 트럼프의 트위터를 쭉 살펴보니까 임피치먼트라는 용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다만 포스트 폴이 아니라 폴에 대해서 여론조사 ABC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지가 같이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트럼프의 반대 의견만 간단하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ABC 이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ABC/Washington Post poll was by far the least accurate one 2 weeks out from the 2016 election. 2010 ABC하고 워싱턴 폴 끈질기게 나에 대해서 여론조사하지만 2016 election 2016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주 정도 기껏해야 2주 정도만 정확했지 그 다음부터는 맞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I call it suppression call. 이 ABC하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계속 하고 있는 이 지금 내놓은 이 나의 퍼포먼스에 대한 그리고 임피치먼트 뮬러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 이 까만 게 지지고 하얀 것이 회색이 지지고 까만 것이 반대입니다. 어쨌든 I call it suppression poll. 이 ABC 뉴스하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하는 게 나 기죽이려고 하는 거다. 날 억누르려고 하는 억압하는 폴이다. But by election day they brought us out of shame to about even. They will never learn. 일렉션 데이에 그들이 진짜 부끄럽게도 그때만 유일하게 제대로 된 것을 하고 그 후로는 계속 엉망인 여론조사를 내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피치먼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임피치먼트, 대통령 탄핵하자는 얘기가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박동환님 안녕하세요.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얘긴 지금 네 번째죠. 새 대통령이 임피치먼트 탄핵을 거의 당할 뻔하다가 결코
결국 탄핵당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입니다. 앤드루 존슨은 사실은 링컨 대통령 때 부통령을 하던 사람인데, 링컨 대통령이 갑자기 죽자 1868년 죽고 난 뒤에 갑자기 저격당하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앤드루 존슨이 이 하원 의원에서 탄핵 소출한 이유가 남북 화해 정책을 거부한 국방부 장관을 해임했다는 이유로 하원에서 일단 탄핵 소출을 해서 상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상원, 미국의 이 탄핵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원 상원에서 다 결정합니다. 우리는 국회와 헌재에서 결정하지만, 그래서 하원에서 일단 탄핵 소추, 우리로 치면은 탄핵 인용을 해야 되는 거죠. 탄핵 가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용이 아니고 탄핵 가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 인용하는 것을 우리 미국에서는 상원에서 탄핵 결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법적인 문제보다는 거의 정치적인 이슈에 가깝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앤드루 존슨은 결국 남북 화해 협력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부하는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나니까 하원이 탄핵 소출을 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그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미 굉장히 잘 아는 유명한 닉슨 탄핵 사태입니다. 닉슨은 이 워터게이트 건물에 사실 도청장치, 제임에서 아주 60.7%로 압승을 합니다만은 도청장치를 물론 닉슨이 직접 해라고 한 건 아니지만 도청 설치를 해놓는 것을, 장치해놓은 걸 닉슨이 알면서도 모른 채 했고, 사실 자기는 그런 일도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 재선되고 난 뒤에 닉슨이 사실인지 한번 봐라, 그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아치볼드 콕스를 특검으로 임명했지만 이 아치볼드 콕스가 닉슨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니까 자기 목이 조여오니까 해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특검을 임명하니까 하원에서 결국 탄핵 소출을 해서 상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닉슨은 상원에서 부결된 게 아니고 상원에서 탄핵이 결정되기 열흘 전에 닉슨이 스스로 자기가 대통령직을 내놓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사실 이 특검을 특별 사면을 해줌으로써 모든 문제가 죄 없는 거로 깨끗이 정리가 된 경우였습니다만은,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가 바로 42대 클린턴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은 실제로 바로 이 우리가 알다시피 루윈스키 사건 때문에 조사를 이 탄핵으로 조사가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알칸사스 주지사로 있을 때에 부동산 회사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사기 의혹이 있다는 게 92년부터 계속 조사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기 의혹을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주지사 시절에 이 성추문 사건이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루윈스키 사건, 자기의 소위 말하는 백악관의 인턴 루윈스키와의 이 성추문 사건이 드러나자 결국 이것이 하원에 탄핵 소추를 거쳐 상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상원에서 역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의 탄핵 결정을 거쳐서 부결된 케이스는 두 번이고, 상원의 결정이 되기 직전에 자기 스스로 대통령직을 물러난 것은 37대 닉슨 대통령입니다. 자, 요만큼 역사를 보고 이제 트럼프에 대한 임피치먼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임피치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피치로
하원의 탄핵 소추를 거쳐서 하원에서 이것을 임피치먼트로 임피치먼트 탄핵 결정을 해달라고 상원까지 넘길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원에서의 결정은 저는 가결보다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끄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상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 11월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공화당이 이기면은 상원에서 탄핵 결정을 부결을 시킬 거고, 만약에 공화당이 완전히 넘어진다, 민주당이 이긴다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탄핵을 정말 가결시킬 것인가 부결시킬까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미지수로 남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원에서 탄핵 소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의 여론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임피치먼트에 대해서 열을 올립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11월 선거가 다가오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북한 핵 문제 가지고 일단 코미 FBI 국장이 이 트럼프의 목을 조아오는 데 대해서 그 수사를 거의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단시켜 놓은 상태나 다름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 핵 문제 가지고 큰 재미를 못 봤어요. 트럼프가 현재까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민주당, 공화당 국민들도 좀 참아주는,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참아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 제가 그저께도 얘기했다시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핵이 미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이다라는 여론조사에 90%가 가장 큰 위협이다고 나왔으니까 트럼프가 이 카드를 잡은 겁니다. 이 카드를 잡으면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드는 동시에 임피치먼트, 탄핵 이슈를 잠깐 눌러놨습니다. 그러나 코미 국장을 2017년 5월 9일이죠. 이렇게 파면시키고 난 뒤에 이 문제가, 임피치먼트 문제가 팍 떠오르는 듯 하다가 작년부터 북한, 여기에 어떻게 북한이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지를 도와주는 꼴이 되다시피 ICBM을 2번이나 날리고 또 추가 핵실험을 하고 이러니까 트럼프로서는 북한 핵 카드보다도 더 이 임피치먼트를, 탄핵 문제를 잠깐 붙들어 주기에 좋은 카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임피치먼트가 좀 깔아앉은 이 상태였는데, 올해 6월 12일 미국 정상회담을 거치고 나서도 그 순간에 워싱턴 분위기가 반신반의였습니다. 트럼프에게 기대를 걸어보자. 제 자신도 트럼프가 사실은 엄청난 업적을 이룰 거라 기대하진 않았지만 트럼프의 북한 베트남화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간다면 가장 좋은 솔루션일 거다. 그리고 트럼프가 임피치먼트에서 벗어나는 거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이 북한 핵 문제를 가장 긍정적으로,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우리 한반도 이익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을 들었지만, 결국 김정은은 베트남식의 길을 택하기에는 뒤에서 시진핑의 입김이 너무 크고 시진핑의 방해가 너무 큰 결과로 지금 북한 핵 문제는 오도 가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가 평양을 가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급격하게 바로 폼페이오가 24일 날 간다고 발표를 했는데 23일 간다고 발표했는데 25일 날 바로 트럼프가 24일 간다고 발표했는데 트럼프가 25일 바로 안 간다, 안 보낸다라고 전격적으로 취소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죠. 김영철이 보낸 서신으로 봐도 가도 뭐 구체적인 답이 없겠다. 왜? 김영철이가 줄 거 없으면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은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우리가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에 트럼프가 이거 가봐야 개망신밖에 안 되겠다. 국내 여론에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미 국내 여론, 11월 달 중간선거를 눈앞에 둔 국내 여론에 결코 플러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못 가게 한 겁니다.
두 번째, 트럼프 자신도 국내 문제로 지금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 핵 문제까지 해결을 보지 않으면서 자꾸 엉켜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시간을 좀 벌기 작전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왜? 시간 버는 것은 지금 트럼프의 거의 에너지의 90%를 어디에 쏟고 있느냐.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탈출구로 중국과의 무역전쟁 압력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그걸 트럼프의 탈출구로 활용하고, 동시에 다행히도 트럼프로서는 천운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실업률, 일자리가 크게 늘어가고 잡이 없는 실업률이 크게 줄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 두 개의 카드만 해도 사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에게 가지 말라. 시간 벌기 작전으로. 동시에 중국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그 트럼프의 트위터가 8월 25, 26, 27일 트럼프의 트위터였습니다. 우리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 더 harsher, more harsher, 과거보다도 훨씬 더 harsher한 이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너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부담되는 건 안다. 그런데 조만간에 시진핑과 만나서 관계를 좋게 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알아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압력이죠. 근데 그 이후에 8월 27일에서 9월 2일 현재까지 트럼프의 트위터에는 중국 무역 얘기도 안 나오고 북한 핵 문제 얘기도 안 나오고 뭐만 나온다? 두 가지 이슈만 나온다. 카나다에 대해서 계속 무역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나프타 우리 이거 나프타 정말 북미 아메리카에 대해서 무역협정 조약을 우리는 깨겠다. 캐나다가 굉장히 좋은 국가고 우리한테 잘해주는 줄 알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덕만 본다 하는 것과 지금 몇 날 며칠을 울가먹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코미 얘기와 그리고 맥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미 The only thing 이겁니다. 8월 30일 The only thing James Comey 전 FBI 국장이죠. 이 커미가 FBI 국장 하기 전에 FBI 국장이 지금 특검인 뮬러입니다. 근데 The only thing James Comey ever got right was, 커미가 한 번 옳았는 건 딱 한 번 옳았는데 언제냐면 when he said that President Trump was not under investigation.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 중에 있지 않다 라는 이 말 한 것만 코미가 한 게 정말이다. 유일하게 코미가 한 얘기 중에 옳았던 얘기는 그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미가 누구예요? 코미가 트럼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클린턴 측의 이 소위 말하는 이메일로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이메일을 주고받은 거에 국가 안보 내용을 위배되는 내용들을 들어갔다는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승리를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준 가장 큰 공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코미는 그걸 트럼프를 돕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FBI 국장으로 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도 계속 무엇을 했냐? 러시아가 트럼프의 대선 개입을 한 거냐 안 하냐까지 조사를 하고 나니까 트럼프가 이 코미가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러시아 대선 개입까지 조사를 하고 있어? 목 날려. 코미 자신이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뉴스판을 텔레비전에 나오는 식당에 앉아가 뉴스를 보고 That must be joke. 농담하고 있겠지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도 전혀 몰랐어요. 왜 자기가 해임당하는 줄. 그리고 또 맥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맥간이 누구예요?
백악관 법률 고문입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라 할 사람이 최근에 뮬러 특검에게 불려가서 30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그 중간에 있었던 얘기들을, 선거 중에 있었던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맥간도 목 날려버린 겁니다. 8월 30일 트럼프의 트위터예요. 보이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White House Counsel Dan McGahn was leaving his position. 자기 자리를 떨 거다 이겁니다. 백악관 고문인 던 맥간이 언제? In this fall, 올 가을에 shortly, 그게 언제냐면 shortly after the confirmation, 갈로 해서 hopefully of Judge Brett Kavanaugh to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Supreme Court 가는 거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의 대법관 Brett Kavanaugh 대법관 지명자가 confirmation, 인준이 되면은, 바로 이번 가을에, 언제 이번 가을에 인준되면은 맥간은 자기 자리를 떨 거다. 그 직책을 떠날 거다. 그리고 난데 I have worked with Dan, 난 단 맥간하고 상당히 for long time, 오랫동안 I have worked, 같이 일해왔다. And truly appreciate his service.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 그의 헌신에 대해서 truly appreciate. 우리가 정말 고맙다. 가슴 깊이 고맙다 할 때 truly thanks보다도 더 깊이 appreciate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도 ap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look at the picture가 아니고 appreciate the picture라는 것은 이 아트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진짜 그 내면을 읽을 때에 appreciate라고 씁니다. 어떤 사람 일에 대해서 appreciate 한다는 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 때 truly appreciate예요. truly appreciate. 맥간의 서비스에 대해서, 그의 봉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truly appreciate.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실 맥간도 쫓겨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30시간 뮬러한테 가서 뭘 해줬다? 조사를 받으면서 뮬러에게 사실대로 선거 중에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트럼프에게 정말 치명적이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이클 코언이라는 법률 고문, 맥간은 백악관 고문이고 코언이 개인 변호사입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얘 또 속비는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입 다물었어요. 뭐에 대해서? 이 선거 전에 이 스노우란 여자하고 트럼프가 성관계를 가진 것 같은데 그거 있나 없나? 그 여자에게 돈 주고 일 해결한 거냐 아니냐 물었을 때 코언이 묵묵무답을 해오다가 지난달이죠. 8월달 21일 날 코언이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난달 7월달에 미러 정상회담 하는 거 보니까 소문이 대선 개입에 대한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앞에 앉혀놓고 대선 개입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 보여. 내가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걸 보고 내가 이실직고를 하면 안 될, 이거는 국가 안보에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사실은 내가 이실직고를 하겠다 했지만
플리바겐, PLEA, 플리바겐이라는 건 미국 법정 영화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플리바겐을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 참 알고 있는 사실을 이 위트니스, 증인으로 얘기 안 해줌으로써, 얘기해 줌으로써 자기 죄를 좀 형량을 좀 감하는 것이 플리바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핑계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애국 시민이 뭐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는데도 안 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보니 옳지 않다니 정의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친구의 큰 죄도 또 있어요. 코엔의 큰 죄가 뭐냐? 스노우가 선거 전에, 대선 전에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관계를 그냥 가진 상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하는 중에 이걸 터뜨립니다. 터뜨리니까 코엔이 자기 개인 돈으로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억 4천만 불 정도죠. 1억 4천만 원 정도죠. 그 여자에게 입막음으로 돈을 주고 대신 러시아가 코엔에게 50만 달러를 줍니다. 그 코엔에게 50만 달러를 준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뭔가 미국 국내의 다른 사업과 관련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코은, 최측근 변호사인 코은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딜이 있으니까 50만 달러를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가 평생 감옥에 썩을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들고 안 나오고 사실은 스노우에게 내 돈 주고 내 돈 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플리바게닝을 합니다. 치명적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최측근 누구 있어요? 선대본부장이 또 나와가지고 사실대로 얘기를 한다 하면 이 양반은 플리바겐 한 거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를 18개 죄가 지금 기소되어 있는데 그 중에 8개만 컨펌을 합니다. 주로 돈 관계죠. 어디에서 돈 가져와가 어떻게. 그것도 러시아와 관련된 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변호사, 가장 가까운 선대본부장, 그리고 가장 자기 선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의도적으로 준 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도움을 준 코미의 지속적인 정의 구현을 위한 조사가 선거 무렵에는 자기에게 절대적인 대통령이 되는데 플러스가 되는 카드가 됐지만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그게 러시아 대선 개입까지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클린턴 오바마 민주당 캠프에서 이 이메일 문제라든가 뭐 이 트럼프가 이것까지 들고 나왔어요. 클린턴 정권이나 클린턴 캠프에서 트럼프 쪽에 이 소위 말하는 도청한 사실이 있다라고까지 들고 나오니까 그것도 코미가 파헤쳐 보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죄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결론까지 나오고, 도리어 반대로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만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 스노우 사건까지 플러스 되면은 확정적인 증거들이죠. 스노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스토미 데니얼스입니다. 스토미 데니얼스. 이 여자가 정말 스톰을 가져온 거죠. 큰 폭풍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트럼프로 하여금 운신의 폭을 아주 급격히 지금 좁혀가고 있습니다. 근데다 또 뮬러를 한번 봅시다. 특검. 이 자르지를 못해요. 왜? 특검을 지명을 한 것이 누가입니까? 미국에서 특검 지명은 대통령 입김이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특검 지명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해임도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그 법무부 장관 세션스가 또 누구예요?
이 사람은 트럼프 대선 때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막상 이 러시아 게이트 문제가 터지니까 자기가 지금 직접 특검을 임명할 입장이 안 되니까 살짝 빠져나왔어. 실제로 의도적으로 빠져나오기보다도 자기도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부장관을 통해서 특검을 지명하게 합니다. 근데 그 부장관이, 법무부 부장관이 지명한 게 누구냐면 뮬러예요. 뮬러가 누구냐면 코미의 전임 FBI 국장이에요. 그 뮬러가 딱 들어와서 하는 게 벵가지 커미티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인베스티게이션 해서 사실은 트럼프의 선거 기간 동안에 뭔가 잘못했는지를 조사를 하라고 어사인 해준 게 벵가지 커미티 인베스티게이션이에요. 2년 반 동안에 트럼프 선거 전 선거 후까지 2년 반 동안에 한 건도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뮬러가 특검 딱으로 임명이 되자마자 1년 동안에 20건 러시아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 안 되냐를 조사를 하는데 20건의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소된 내용들에 대해서 코미도 같은 내용으로 역시 계속 조사를 해야 된다고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로 볼 때는 이게 한없이 껄끄러운 거예요. 뭐 선거할 때는 날 도와줬지만, 선거할 때 도와줬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도리어 내한테 칼을 들이대는 게 코미니까 코미 목을 쳐버립니다. 근데 또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2017년 5월 9일 날 코미 목을 딱 날리고 5월 10일 날 나바로프라는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납니다. 만났어. 주미 러시아 대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외교부 장관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을 만나요. 만나서 문제는 만난 명목은 뭐냐? 우크라이나 문제를 상의하라고 만나다 했지만 의심의 눈길이 뭐냐 하면은 코미를 자르고 바로 그 다음날 만나. 야, 이거 러시아 쪽에 제발 푸틴한테 가서 내 대선은 러시아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부탁을 꼭 해라라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 보인 거죠. 사실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저는 증거가 없으니까 단언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정황적인 증거로 보면 그 부탁을 내는 가능성이 거의 90%도 넘는다는 겁니다. 그게 한 해 뒤에 올해 7월 18일 미러 정상회담에서도 보면은 트럼프가 푸틴한테 벌벌 기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임피치먼트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카툰 만화에 보면은 트럼프를 푸틴의 독이라고, 푸틴의 개라고 빙자해서 막 웃는 만화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로서는 이 임피치먼트 분위기에 대해서 직접 벗어날 이 분위기를 좀 깔아앉히기 위해서 ABC 뉴스가 딱 아까 제가 보여준 대로 이 퍼포먼스가 어떠냐,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러니까 ABC가 트럼프 정권이 제대로 임무 수행하고 있냐,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냐 할 때 지지가 36%, 반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60%예요. 그럼 뮬러 특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게 63%, 하지 말자는 게 29%예요.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는 게 80% 훨씬 넘어요. 그리고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는 숫자가 거의 30%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트럼프를 탄핵해야 된다는 게 90% 가까워요. 그리고 퍼포먼스도 엉망이다.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국정을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다. 이 퍼센티지도 30% 선입니다. 제가 여기 찾아놓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숫자를 좀 더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하자면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75%가
탄핵 청문회 열어야 된다는 거. 공화당은 탄핵 해서는 안 된다는 게 82%예요. 그 무당파 내에서는 탄핵을 청문회 해야 된다는 게 49%, 하지 말자는 게 46%예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경제가 좋으니까. 민주당은 75%가 하자. 공화당은 89%가 하지 말자. 이거는 자기들이 목숨이 달린 정치 이슈니까 이렇게 극렬하게 갈라집니다. 민주당 75%가 하자. 공화당 89%가 하지 말자는데 무당파들은 49, 46. 한 3%가 더 하자는 얘기지만 거의 관계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경제가 좋으니까 트럼프 역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트위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스무슨 폴에서 31일 나온 결과예요. Just came out at 48% approval rate despite the constant and intense fake news. 이 CNN이나 뭐 이런 데서 계속 구글이나 이런 데서 계속 구글의 조회수 조작, 통계 조작, 구글의 조회수 조작, 통계 조작은 다른 구글 크리에이터들도 미국에서 그런 게 있다고 지금 법률 소송을 제기해 놓은 게 한 12건 정도 돼요. 제 개인 자신도 국내 우리 한국 구글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하고 구글 통계 조회수에 대해서 조회 통계에 대해서 혹시나 통제하고 있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시 되돌아가면은 라스무슨 폴이 just came out at 48% approval rate despite the constant and intense fake news. 이렇게 가짜 뉴스를 보내고 이 constant 끊임없이 and intense 아주 강도 높게 페이크 뉴스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스무슨 폴의 결과는 48%가 날 지지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도 내 지지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날 지지하는 거다. Higher than election day and higher than President Obama. 내가 당선되는 날보다도 더 퍼센티지가 높고 프레지던트 오바마보다도 지지율이 더 높다. Rasmussen was one of the most accurate election day polls. 라스무슨 폴은 일렉션 내 선거 당선인 날 폴 여론조사에도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를 내놓은 여론조사 기관이다라고 여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데서 뭐란가 하면 웃기지만 32%야 48%는 무슨 48%야 이렇게 또 답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다른 트럼프를 지지하는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건 트럼프 32%라고? 트럼프 32%면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한번 봐. 이렇게 또 내놓습니다. 45대 트럼프의 최악의 어프로발이 33%다. 45%가 45%가 45대 트럼프. 그 다음에 그전 44대 오바마가 가장 낮게 지지율이 있을 때 38%, 43대 부시 대통령이 25%까지 내려갔다. 42대 클린턴 37%까지 내려갔다. 별로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또 트럼프 지지하는 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임피치먼트 탄핵 얘기로 들어가면은 이 현재 트럼프는 대통령 되고 어째 보면은 최고의 위기에 섰을지도 모릅니다. 11월 선거를 넉 달 남겨 9, 10, 11 아니죠. 석 달도 아닙니다. 2달 반이죠. 11월 중간에 하니까 11월 16일 하니까 2달 반 남겨놓은 트럼프로서는 이 지금 임피치먼트를 들고 나오는 여론기관 혹은 언론사
혹은 방송사 혹은 국민들의 댓글이 트럼프에게는 목을 조읍니다.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의 개인 변호사가 지 형량을 감하기 위해서 플리바게닝, 정말 좀 추악한 이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관계, 야 그 여자하고 잠잤는데 내 돈 대주면서 입 닫고 있었는데 사실은 내 돈까지 대주면서 러시아에서 돈 받았다 얘기 치명적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선대본부장까지 관련된 돈 문제를 다 얘기합니다. 거기에 김정은과의 비핵화 문제도 지금 해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트럼프가 희망을 갖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목을 조음으로써 그 리바운스, 되돌아오는 이익을 채택해서 2달 반을 끌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9월 9일 구구절에 시진핑이 만약에 북한을 찾아가서 김정은에게 걱정하지 마, 내 팔뚝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너는 도와줄 테니까 11월까지 절대로 비핵화하지 말고 종전선언 먼저 안 해주면 비핵화 한다는 얘기는 하지도 말고, 종전선언 없이 비핵화 북한은 절대 움직일 수 없다. 북한이 모든 걸 공짜로 미국에게 해주는 나라가 아니다.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다. 약속 안 지킨다. 이런 것과 계속 강세로 나가. 그래서 트럼프를 궁지에 몰아넣으면은 트럼프는 국내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혹은 공화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민주당이 민주당이 지금 가지고 공화당 목을 조을 수 있는, 트럼프 목을 조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임피치먼트 뿐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트럼프의 개인적인 행동이나 매너나 이것과 따지기에는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과 이 배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피치먼트 카드를 선거를 앞두고 들고 나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로 한번 흠집을 내서 임피치먼트까지 안 가더라도 이것과 분위기를 흔들면 공화당이 크게 데미지를 입을 것이다. 트럼프도 크게 데미지를 입을 것이다. 어떻게? 이것 가지고 크게 여론이 안 좋아지만 공화당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트럼프를 잠깐 뒤로 물리고 우리가 마이크 펜스로 대충 우리의 주자로 끌고 가면 어떨까 하는 여론까지만 나와준다면은 민주당은 공화당의 그 자체 내의 어려움 해결의 길을 찾는 트럼프의 대신으로 마이크 펜스라는 부통령을 우리의 주자로 들고 나오자라는 분위기만 된다면은 민주당은 사실은 상당 부분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야 설사 승리를 못하더라도 믿어봐요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흔듭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흔드는 것만 가지고 하원의 탄핵 소추를 얻어낼 수 있을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과거의 새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다 거치고 탄핵 가결까지는 안 돼도 탄핵 소추를 거치고 갔을 때의 죄보다는 트럼프의 잘못이, 사실은 닉슨도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무너졌지만 거짓말한다는 사실 때문에 물론 콕스를 해임하고 지 마음에 드는 특검을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그 실수를 안 하려고 트럼프는 뮬러를 해임 안 하고 해임하려고 얼음장을 놓았어요. 세션즈 보고 막 야 해임해라 했는데도 세션즈가 안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해임시키면은 닉슨처럼 더 큰 불똥을, 콕스를 해임하고 다른 특검을 임명함으로써 치명적으로 닉슨이 정말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되고 상원까지 문제가 올라간 것처럼 뮬러를 해임하면은, 자칫하면은 정말 상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션즈 법무부 장관도 해임하지 않고 뮬러도 해임하지 않고 상황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간간히 매니저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트럼프로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27일 이후에 야 김정은 왜 안 나오냐, 지금쯤 되면 너가 힘들 건데 어쩌고 저쩌고 이거 트윗에 쓸 여유가 없어요.
중국에 대해서도 그냥 27일 한 칼로 야 굉장히 너들 우리는 무역전쟁 끝낼 생각이 없어 하고 트위터에 써놨으니까 그 정도면 아주 큰 칼을 쳤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 팔로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경제, 무역 가지고 지금 트위터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2달 반 사이 11월 중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일단 하원 탄핵 소추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 중간에 트럼프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확정적인 답이 없을 때까지는 김정은을 상대로 해가지고 결정을 어떤 좋은 결정이나 좋은 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좀 뒤로 미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지도 않고 저도 환호하지 않습니다. 환호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되 비핵화보다 앞서가는 한반도의 평화 협력이라는 any kind of gesture, 어떤 형태의 제스처라도 다 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연락사무소도 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런지. 저는 하원의 탄핵 소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탄핵 결정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영어로 한다 해놓고 사실 처음부터 영어로 하지 않았고 트위터 자체만 트럼프가 내놓은 트위터, 영어로 된 트위터의 문장을 가지고 오늘 토론해 보았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